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크게 늘었는데요.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적 안전 현황을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시민들 중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동북지방통계청 분석 결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지난해 기준 24.6%에 그쳐 2년 전에 비해 5.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 안전 인식도는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경제적 위험이 가장 많았고 범죄와 신종 질병, 국가 안보 순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07억 6천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2023년 지역을 강타한 태풍 카눈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계속 충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0년 전 496명에서 2023년 402명으로 줄었습니다. 소방관은 1명당 797명, 구조 구급대원은 2,814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7.1개로 10년 전에 비해 2.6개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인 13.8개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재난 안전 중심의 12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특히 영남권에 집중됐는데요. 산불 대응은 초기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화 지점보다 낮은 곳으로 즉각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산에서 빨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등산객의 119 신고에 소방 차량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고 현장 통제를 위해 경찰과 산불 감시반도 곧이어 도착합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경찰, 소방, 해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합동 산불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제 봄철을 맞이하면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산이 많이 말라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그리고 지역에 항상 거주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에 함께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감시와 어떤 체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불이 난 산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살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나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대피를 하더라도 산에서 위에서 바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자던지대로 대피를 해주시고 만약에 대피를 못하실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은폐물을 갖다가 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엉클해 계시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낙엽을 다 치우시고 몸을 엉클해서 구조할 때까지 대기해 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 잔불 진화대가 투입됩니다. 두터운 낙엽층 아래 불씨가 존재하면 2차, 3차 발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산불이 안 나고 낙엽층이 점점 두꺼워질 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뿌리더라도 그 밑에까지 있는 낙엽층 밑에까지 물이 침투가 안 되는 바람에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재발화되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산불의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을 나누는 기준은 피해 면적 10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는 백운포 축구장 1개 규모로 10헥타르는 축구장 10개 면적에 해당됩니다. 초기 대응부터 산불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구청장이 지휘권을, 3단계가 넘어가면 시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작은 행동이지만 큰 가치가 되는 실천으로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발레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이죠.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큰 곤이라는 철새인데요. 이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도 찾아온다는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곤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며 지역사회에서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는 푸른 교육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이어주는 팔당대교 아래에는 당정섬이 있습니다.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퇴적층입니다. 먹이도 많고 인적도 드물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40여 종에 이르는 철새들 중 흰빛 깃털을 달고 날렵한 몸매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 곤이가 눈에 띕니다. 큰 고니가 보여? 네, 그 부리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그렇지. 하지만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새들의 안식처는 환경 오염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입니다. 차량을 정비하다 나온 못 쓰게 된 기름 150여 리터를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몰래 처리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가 내다버린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서 1.5km 정도 떨어진 산곡천 하류까지 흘러 들어갔는데요.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이 천연기념물인 곤이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곤이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단체인 푸른교육 공동체가 활동에 나선 건 지난 2002년부터였습니다. 한강 중심을 놓고 보면 건너편에는 그 예봉산 중심부나 산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검단산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곳에 요 당정섬이라는 주변에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서식지든 번식지가 됐던 이런 곳에 사람이 가게 되면 그들한테 방해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언쟁도 있었고 왜 못 내려가게 하느냐 버드존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바닥에다 스프레이 글씨를 새겨서 스프레이로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0년을 정도를 해왔죠. 푸른교육 공동체는 지난 2004년부터 자연생태교실인 곤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곤이가 찾아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고구마를 썰어 먹이를 마련하고 철새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서식지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철새들 먹이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해가지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곤이가 초기에는 20마리에서 최근에는 뭐 300마리까지. 이제 멀리서 새 보는 건 이제 아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진짜로 가까이 가서 곤이 밥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푸른교육 공동체는 최근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로 그간 자리를 지켜왔던 꿩을 대신해 큰 곤이를 지정하자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근접한 거리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청정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큰 곤이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길 따라 철새 따라 무공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당정들. 이곳을 지켜내는 작은 실천은 철새와 큰 곤이뿐만 아니라 청정도시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남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 정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하남에 많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 서식지의 중요함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소중한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오르며 175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1.5도의 마지노선을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할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 중순이었는데 되게 추웠던 것도 그렇고 실제로 좀 우리 일상에서 와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면은 사실 기업 차원에서도 바뀌어야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단골 카페 같은 게 있다면 확실히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색 카페도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저울과 다회용기가 눈에 띕니다. 식재료를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담아 저울의 무게를 재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방 세제나 샴푸는 물론 소량만 필요한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 등도 재활용 용기에 담아 포장해 가면 됩니다. 여기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로 가져가도 되냐라는 거를 소비자 단에서 변하면 가게 단이나 동네 단이 다 같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 모여야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컵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바일 앱 보틀클럽은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카페의 상징이 됐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특수컵을 빌리고 반납하면 현금 리워드를 얻는 방식입니다. 인근 지역 카페와 연계해 지속 가능함을 확산하는 지역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변화가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어부트 위크라는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도 2018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채우장이라는 장터는 2019년부터 했는데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용기를 갖고 와서 담아가는 채우는 장터여서 채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저희 가게만 한다고 이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제 일상을 이제 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하려면 동네 자체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제로웨이스트라는 목표로 메뉴부터 운영 방식을 바꾼 동네 카페도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빨대가 필요한 버블티, 슬러시 등의 메뉴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100잔은 넘었어요. 하루에 쓰는 그 플라스틱 잔이. 그걸 100잔이 넘었으니까 그걸 갖다 버리면서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랑 비례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구나. 아예 메뉴를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제로 웨이스트가 영향을 끼쳤죠.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가창면은 달성군의 9개 읍면 가운데 외딴 섬처럼 혼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달성군의 다른 읍면과는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상 수성구와 더 가까운데요. 2년 전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무산되면서 달성군은 가창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연결도로 신설을 약속했는데 이제 막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창면은 지리적으로 인근 달성군의 다른 읍면과 단절돼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해발 1083m의 비슬산 자락과 북쪽으로는 해발 793m의 청룡산 자락이 험준한 산세를 구축하고 있어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군청에 볼 일이라도 있으면 수성구, 남구, 달서구를 차례로 거쳐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교적 수성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달성군청까지는 21km, 자가용 차량으로 35분이 소요되는 반면 가장 먼 우록 1리에서 달성군청까지는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혹시나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면 현풍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풍까지는 거리가 거의 1시간 이상을 소요시켜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 화원이나 옥포 쪽으로 도로를 개통을 시켜주면은 2023년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당시 가창면 일부 주민들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수성구 편입안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 의회가 편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결정권을 쥔 대구시의회도 편입안을 부결시키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달성군은 시리에 빠진 가창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문화 거점 공간,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저희가 선정된 만큼 가창면, 가창곤역 법정 문화도시 플랫폼을 그 지역에 만들어서 저희가 용계동 도시재생도 병행해서 해나갈 생각이고. 가창면 지원 사업의 핵심은 산 너머 달성군과의 연결도로 개설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달성군은 화원읍 볼리리와 가창면 정대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이 두 지역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도로가 개설된다면 용역의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창면 정대리와 화원읍 볼리리가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대리와 옥포읍 용현사 인근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두 노선 모두 직선거리는 3km 남짓입니다. 도로가 어디로 개설되든 양쪽 지역 모두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는 게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산을 넘어서 다녔죠. 산을 넘어서 하루 갔다 오면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길을 내게 되면은 뭐 1시간은 왔다 가지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달성군이 가창 연결도로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성구로 넘어가겠다는 가창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달성군은 무슨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데 무게추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가창면과 화원읍 혹은 옥포읍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글과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현대 미술로 보여주는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백천 서상원 작가의 한글 매화도 미디어 아트전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전통 수묵화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화사한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수묵화로 그려진 매화도에 분홍색 매화꽃을 자세히 보니 꽃 모양이 모두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과 한국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화선지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미술의 장르인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대구에서는 보기 드문 전시입니다. 백천 서상원 선생님은 정말 이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성이 정말 너무 놀랍고 또 우리가 한글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은 시민 누구나 국민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작가는 애민정신의 표상인 한글과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매화의 만남을 통해 인문학적 정신문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주와 소통하는 작가의 우주관과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성음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한글이 성음입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와 전통 수묵화의 결합을 통해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려고 시도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이 그 기류가 개념 미술, 동시대 미술, 그 다음에 설치 미술, 나아가서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를 건너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대의 많은 미술 시장을 많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전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다만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중구와 북구 두 곳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현금 확인과 거스름돈 반환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과 연간 8억 원이 넘는 현금 수입금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버스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배부받아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시내버스 이용객의 현금 승차 비율은 0.5%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 8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66명, 공무직 20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19일 필기시험 후 서류와 인성, 면접 등을 거쳐 5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